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마라. 이런 거는 너무나 무모한 거죠. 터무니없는 요구.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C급 리포터 벤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3월 27일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정말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바로 이제 목전에 다가왔죠. 그런데 아직 정당마다 지금 후보 공천이 다 이제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뭐 이제 우리 그 민주당도 그렇고, 미통당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는데.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지금 공천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금주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선거구 획정도 지금 국회에서 확정이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동작구는 이제 엊그제 이제 공천이 다 마무리가 됐죠? 네, 그 동작 갑에는 김병기 의원, 그리고 동작 을에는 이수진 판사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아무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최근에는 친여 혹은 범진보 비례정당 창당 논의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 등록 마감일이 목전인데 창당이 가능한 건지 그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비례정당이 뭡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예, 우리가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법을 갖다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이었죠. 그 정당 투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걸 갖다가 다 의석에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소수 정당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같은 당들이 이제 불만을 가져왔죠. 선거 때 한번 7%에서 10% 정도 이렇게 득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의석수의 7%면은 21석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해왔고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주장에 이제 공감을 해서 이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개정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기습적으로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을 갖다가 비례전문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안 내고 비례정당을 갖다가 갑자기 창당을 하면서 이게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제 뒤죽박죽 된 상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의석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구 의석이 253석.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연동형. 그 전처럼 각 정당이 자기가 득표한 대로 이제 의석을 그대로 나누는 그런 이제 비연동형 의석이 17석.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형 의석이 이제 30석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의석은 정당이 자기가 득표한 만큼 정당 투표를 통해서 득표한 만큼의 의석을 나누는 건데 다 드리진 못하고 이제 그 절반 정도만 준다. 그래서 반연동형 비례 의석인데 실제 이거 적용하게 되면은 이 연동형 비례 의석은 1당과 2당이 지역구에서 워낙 많이 당선자를 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50% 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여기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저 30석을 버릴 수가 없다. 원래 이 30석은 이제 소수정당을 위한 몫인데 그걸 넘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대통령 지지자들 이건 아닌 거예요. 갑자기 30석을 이거 진보 정당들이 가져가는 건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취지로다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거를 미래통합당이 와가지고 약 20석 이상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앞세워서 이 앞제비를 세워가지고 그걸 20석 이상을 가져가겠다 하니까 이거는 공정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당연히 이상하고 이거 자칫 민주당이 일당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반 정당은 뭐 차치하고 일당을 놓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그 위기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도 비례 전문 정당을 하나 만들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그 논쟁
어떤 그런 게 이제 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언뜻 대충 얘기를 들어서는 그 미통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합법을 가장한 꼼수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다른 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지시를 통해서 그 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당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정당법에 보면 이제 자발적 참여라든지 자발적으로 이제 당을 갖다 설립하고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 거를 갖다 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한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만들려고 하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제 절차상, 내용상은 뭐 저거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도 절차상, 형식상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당을 갖다가 등록 승인을 해줬죠.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당 등록 요건이 안 된다. 설립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반려가 될 것이다. 등록 거절이 될 것이다 했는데 등록이 돼버렸습니다. 뭔 개소리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관위에서 그걸 등록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거죠, 뭐. 이상하네요. 아무튼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언론을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례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 또는 어떤 단체에서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들도 많고 또 실제 추진하시는 분들도 좀 다양하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세 정당이 지금 있는데 첫째는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시민을 위하여,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 이 이제 선도적으로 요 세 당이 선도적으로 창당 절차를 실제 밟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친민주당, 그래서 친정부, 친민주당, 친대통령 정당을 이제 표방하는 그 민주당 성향의 비례정당이 이제 열린민주당이고 손혜은 의원이 여기 이제 참여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저도 들었어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체성 면에서 민주당원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매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이제 정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우리 요즘 최근에 촛불하면서 유명해지신 분이죠. 최백은 교수님이 이 앞장서서 이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민주 진보 진영의 단체와 개인을 총망라해서 이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은 일회성 정당이죠. 선거가 끝나면 이제 해산을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서초동이나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연합은 이게 요즘 이제 그 논란에 서로 이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어떤 명분 면에서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갖고 있는 건데 이부영 전 의원이나 함세웅 신부님 같은 분들이 몸담은 이제 주권자 전국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국회의가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제진보 정당들 민주당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참여를 독려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플랫폼 정당이 되는 거죠.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은 그 결과물을 갖고 각자 이제 자기네 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정당이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성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 이런 얘기들을 요즘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창당이 추진 중인 정당들은 총선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 예,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위성정당은 자주적 의사결정.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겠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창당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 활동을 갖다 제한당하는 정당입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성정당은. 그야말로 이제 꼭두각시 정당인데 사실 미래한국당은 비례정당인데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창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받죠. 물적 지원, 인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얼마 전에 박근혜 편지를 공개했던 유영하 이 사람도 지금 미래한국당에 지금 입당 원서를 내서 비례 공천을 받겠다 이런 건데 미래 통합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지원에 의해서 세워진 정당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통칭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정확한 표현은 괴뢰정당입니다. 괴뢰정당. 우리 요즘 참 듣기 어렵지만 옛날에 괴뢰란 말을 많이 썼죠. 누군가의 지시와 조종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이제 괴뢰라고 표현하는데 예, 위성정당이라기보다도 이건 이제 괴뢰정당이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플랫폼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페이퍼 정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정당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후보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서로 이제 각 정당에서 우리는 이런 후보가 좋겠다 해서 파견을 하면은 거기서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당선 가능성에 있는 자리를 갖다 서로 배분하고 해서 이제 당선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가 끝나면은 다 각자의 정당으로 이제 소속에 이제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런 플랫폼 정당을 만들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통합당이 그 미래한국당을 앞세워서 우리 그 연동형 비례제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당하게 연동형 비례제 30석을 갖다가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 도둑질을 막겠다 해서 이제 급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이제 응급조치죠. 이걸 이제 플랫폼 정당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시민을 위하여하고 정치개혁연합은 선거 이후에는 이제 해산하는 절차를 이제 밟을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보다 좀 더 선명하게 어떤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나 이런 활동들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 개혁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총선 이후에도 남아가지고 어떤 그 친정부적 활동을 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랑 열린민주당은 조금 다르네요. 미래한국당이랑 열린민주당은 이제 다르네. 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다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열린민주당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시민을 위하여 또 나머지 이런 정당들은 민주당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두 당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해서 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비례정당의 창당하고 미래한국당하고의 창당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당에다 물론 참가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또 민주당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원을 하거나 뒤에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체 없는 거죠. 서로 이제 분리돼서 있는 겁니다. 비례정당은 선거법 개정 정신을 위반하는 꼼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오해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건지 이 언론이 조금씩 왜곡 보도하는 부분도 있고 좀 와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는 계속해서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례정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마치 이제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처럼 또는 창당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정봉주 의원이나
또 이게 촛불 그 정당을 창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정을 한다고 보는 것은 좀 이제 오바를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열린민주당이나 네. 우리 지금 시민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지금 창당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일당을 놓친다. 그 미래통합당이 자칫 국회 일당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죠. 이런 불안감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30석이나 되는 그 연동형 비례의석 중에 20석 이상을 가져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지금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보다 민주당이 정당 투표를 훨씬 많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의 그 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어. 그렇죠. 많이 가지고 갈 텐데.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한 뭐 7, 8석 밖에 못 갖고 와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한 뭐 연동형, 비연동형 다 합해가지고 약 30석.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전체 47석 가운데 약 한 30석 또는 어느 분에 따라서는 그 이상 갖고 간다. 이러다 보니까는 불안해지는 거죠. 지역배에서 우리가 암만 많이 갖고 와도 비례해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뭐 많이 나버리게 되면은 자칫 일당을 뺏길 수가 있고, 일당을 뺏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선거제도 개혁도 그랬습니다만은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장 역할이 많이 큽니다. 그렇죠. 많이 우리가 보셨잖아요. 안건을 갖다 상정하고 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아니었다. 그랬으면은 사실 이게 선거제도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 민주당의 어떤 영광이나 이익을 떠나서 국민 전체 이익을 봤을 때 어쨌거나 촛불의 정치를 이어받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는 많은 이제 촛불 시민 또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마치 민주당이 사주하거나 조종하거나 지원해서 만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이 흐름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걸로 나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창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해찬 대표가 그걸 중단하라고 했다고 중단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나 심상정 대표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식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공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미래한국당이 걱정할 만큼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런 이런 걱정을 거죠. 다들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은 C급 리포트 총선편에서 백선민님께서 민주당 과반 획득을 예상하셨는데 그 예측은 틀린 건가요? 뭐 예측은 이제 예측이니까 당연히 이제 틀릴 수가 있고, 아니 뭐 이게 직관으로 하는 거고, 뭐 선거는 항상 뚜껑을 다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당시에 뭐 후보도 결정된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저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민주당 의석을 갖다가 145석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울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상 유지를 아마 할 것이다 하는 걸로 전제하에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옛날에 국민의당 바람으로다가 민주당 표를 좀 많이 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많이 찾아올 것이다. 특히 서울만 해도 10석 이상은 찾아올 것이다는 이제 판단을 했고, 특히나 이제 호남, 이게 중요하죠, 이게. 호남에서 거의 이제 전멸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민주당이 그때 패배를 엄청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그 당시에 이제 호남편은 다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 145석을 예상했는데, 지금의 이제 그 위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이제 적게 보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저는 좀 이제
희망적으로 봤다고 하면은 그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지난 선거에서 조금 늘어날 것이다 정도 한 120석 정도 뭐 만에 130석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민주당은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지자들의 걱정도 일부분 일리가 있고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선거제 개정 대의도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미통당처럼 위성정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괴뢰정당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없고 민주당에는 어떤 선택지가 좋을까요?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힘들죠, 지금 상황이. 조만간에 이제 그 비례정당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있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누차 밝혔듯이 위성정당 이제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아마 지켜질 겁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정치 신의가 망가지게 되고 아마 선거 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러나 그 패스트트랙 정봉주 전 의원이나 최백은 교수가 추진하는 그런 정당들을 갖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죠. 민주당에서 하지 마라.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만드는데 또 거기 그 참여하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이나 이해찬 대표가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한 영향력도 아직 민주당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컨대 그 정의당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각자 영역이 있는 거고, 각자 이제 그 생각과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발적인 비례정당 참여 여부는 고민할 수 있어도 그걸 갖다가 좀 만들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정치개혁연합에 이제 눈길을 주고 있죠. 정치개혁연합에 눈길을 주고 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저지하고, 그 녹색당, 미래당, 이런 군소정당들, 진보정당들의 의석을 지금은 이제 선거에 하면은 그런 녹색당 이런 당도 이제 3% 득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내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원내 진입에 어떤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그 연동형 비례 의석을 훔쳐가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법 취지에 맞춰서 이 소수 정당들한테 그 원내 진입을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실속과 신뢰와 명분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치개혁연합의 그 어떤 그런 정당 추진인데, 글쎄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제 난 거기에 하지 않겠다. 녹색당에서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일부 이제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과하게, 사실 지금 이 상태로 각자 뛰어도. 너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비연동형 의석은 최소한 7석 또는 8석 정도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거는. 연동형은 못 갖고 가더라도 비연동형 부분에서. 근데 아예 후보를 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그 체면? 또 이번 또 우리가 이제 인재 영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서도 기회를 줘야죠. 그럼요. 그분들 다 한번 이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국정에 반영해 보겠다.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해보겠다. 또 그런 기회를 주겠다. 또 당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회를 줘야 되는데,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마라. 뭔 개소리야! 이런 거는 너무나 무모한 거죠. 터무니없는 요구.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반대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난 거기 동참하지 않겠다. 난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럼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네가 양보해라. 더 양보해라. 사실 민주당이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 다 아예 비례를 내지 마라 하는 것은 이거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정치개혁연합 동참 반대를 선언했는데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의석을 뺏어서 진보정당이 나눠 가지면 다 같이 윈윈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의당은 목표가
그 원내 교섭단체예요. 20석을 이제 획득을 해가지고 네.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제 어떤 연합정당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연합정당에서 모두 이제 비례의석이 연동형, 비연동형 합해가지고 47석인데 최소한 그 미래한국당이 갖고 갈 수 있는 의석이 한 17석, 20석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당수를 갖고 가게 되면은 남아있는 정당 의석이 한 뭐 27석?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석을 갖다 쟤들이 갖고 간다고 보면은. 그리고 27석에서 그럼 내가 원내 교섭단체 되면 20석이 필요한데 그 정의당이 20석 갖고 가게 되면은 7석밖에 안 남잖아요. 거기다 이제 녹색당도 줘야 되지, 그 미래당도 줘야 되지, 또 이제 민중당도 있지, 그 노동당도 있지. 만약에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은 소수 정당들 가급적 많이 원내로 진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갖다 다 챙겨주면 한 석씩만 주더라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의당의 애초 목표로 했던 원내 교섭단체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비례를 내지 마라. 왜냐면 민주당이 비례를 내면은 어쨌거나 비연동형에서 읽어졌어 갖고 가니까. 일단은 우리 심상정 대표는 좀 판을 깰 것처럼 일단 무조건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이제, 왜냐면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정의당 내에도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인천연합도 있고 노동계도 있고 무슨 옛날에 그 진보신당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비례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30몇 명이에요. 30명이면 넘어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복잡함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 한다 해놓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산기 두들기는 중이다. 그래서 일단은 막 질러놓고 무조건 안 해놓고 나서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 중 일부는 입법개혁이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의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게 될 녹색당이나 미래당, 민중당 등이 민주당에 호의적이지가 않고 정의당보다 더 심하게 딴죽을 좀 걸 거다, 뭐 이런 건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 그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네. 하여튼 그 진보 정당들이 옛날부터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보느냐. 제 개인적인 이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일정 부분 그 지지층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지층이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극복해야 될 경쟁 상대, 이제 민주당을 볼 때 진보 정당들이,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그 사회주의,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회주의에 대한, 지금 노동당은 아예 그냥 민주적 사회주의가 사실은 당의 어떤 정체성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가 기본적 바탕인데, 그 민주당은 사회주의하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리버럴들에 대한 그 집합체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하고는 뭐 굳이 뭐 가깝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자본에 순치된, 길들여진 민주당이? 민주당이 부르주아 정당이다는 이제 규정을 해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재벌에 대한 불신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진보 정당, 진보 운동 하시는 분들은 더 하죠, 그게. 또 문화적으로는 사회 공동체 이익보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그 구성원들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사회 공동체보다도 너무 이제 이기적이다 이거지, 이제. 개인주의다. 또 뿌리가, 민주당은 친일 엘리트하고 이제 지주 자본가가 만든 정당이다 등등등 각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가지고
민주당 갖다가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미래통합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도 뿌리가 민중당이나 과거 이제 신민당이나 뭐 민주당 뿌리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런 뿌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과거에 그렇다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의 대상이라기보다도 네.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척결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심한 사람은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뭔가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우월성, 순결성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실 그 근거도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다. 지금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부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진보는 그 말은 좌파를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회주의라든지 뭐 등등 이념적으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리버럴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스펙트럼도 넓고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진보라는 말을 쓰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해봐서 야 니들은 진보 아니야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는 이제 합리적 진보죠. 물론 우리 안에 김진표 같은 분들 보수도 있어요. 보수도 있고 우리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다 있지만은 박용진 같은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는 건데 그분들은 굉장히 진보를 협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진보야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진보 아니야. 너는 쟤들하고도 가까워. 너는 이제 보수야. 밀어내고 우리는 진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웃깁니다.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당은 야 정의당은 이미 퇴색했어. 니들이 무슨 진보냐. 너는 이미 그 민주당의 아류야.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내가 진짜 진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큰 의미가 없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분들 뭐 녹색당, 미래당 이런 분들이 원내에 들어오면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럴 개연성도 좀 있다고 저는 봐요. 통상 민주당 정부가 상승 국면일 때 진보 정당도 국민 진보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진보 정당도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었고 민주당이 쇠퇴하면은 진보 정당도 지지세도 꺾이는 것 같던데 그렇게 적대적 인식을 갖는 분들이 있다니 좀 실망입니다. 예, 그거는 뭐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나 보다 하고 너무 이제 각을 안 세우고 나를 안 세웠으면 하는 게 뭐 제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최근에 그 조국 사태였죠. 조국 장관의 그 사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지식인들, 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하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섭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전에 같이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당은 달라도 뭔가 우리랑 생각을 같이 하고 우리 편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았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 이게 우리가 교차 투표를 계속 해왔어요. 선거 때마다 거기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보면은.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지금 당연히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 몰표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쟤들을 막아내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신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시민 속으로가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친노 직계 의원들이 워낙 소수다 보니까 개혁 입법이 제대로 안 됐었고 그리고 임기 말에 분열이 집권 연장 실패로 이어져서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이런 어떤 지지자들의 그렇죠. 학습 예, 효과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제 불행한 과거를 이제 되풀이지 않겠다. 네. 이제 그 당시 지몬미 두 번의 지몬미는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강렬하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여당이 또는 대통령을 뜻을 따르는 분들이 소수면은 그게 참 어렵죠. 국회 내에서도. 여당이 민주당이 네.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지 그래서 국회 운영이 차질이 없고 과반 운영을 일단 차지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정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요즘 민생당 뭐 이런 호남당이죠. 민생당은 이런 그 여당 쪽에 많이 힘을 실어줄 것 같은 이런 정당들이 좀 힘을 얻게 되면은 국정 운영하는 게 그 서로 연대가 되는 거죠. 쟤들하고는 연대가 안 돼요. 그 미래통합당하고는 보셨지만은 총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같이 연대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우선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과반 의석을 딱 잡아서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있고 거기 나머지 정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은 그 좀 뭐 정의당이라든지 나머지 정당들이 좀 의석도 많이 차지해서 이제 60%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또 패스트트랙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딱히 그 민주당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통령의 어떤 정책 중에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뭐 요즘 이제 광주형 일자리다, 네. 구미형 일자리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 기업은 그 노동자는 우리 근로자들은 임금을 갖다가 다 평균 3천만 원대로 낮추고 기업에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만 새로운 생산 라인을 갖다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투자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는 거기 임금 보전, 임금 3천만 원으로 이제 낮춰놓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지원을 함으로써 그 갭을 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생형 일자리인데 이런 것들 또는 타다나 이제 카풀 서비스 같은 것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가는 이런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런 공유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표명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추진에 다 그분들이 동의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열린민주당에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 열린민주당을 대통령 직계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민주당하고의 어떤 선명성 경쟁은 이제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하는 열린민주당은 대통령 직계정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다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들을 갖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공감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뭐든지 앞에 깃발 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때 이제 정봉주 의원이 아직 이제 미투 관련해서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고 이제 일부 이제 1차 이제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 마무리된 게 아니고 해서 꼭 그 재판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과연 열린 그 정봉주 의원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손혜원 의원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참여하고 이제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지 그리고 거기에도 공천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성패가 갈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보 정당이 공유 경제를 반대하는 게 좀 되게 웃긴 것 같은데요. 뭐 웃긴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분의 그 정책 방향이나 지지율에 진보 정당이라고 해서 뭐 어떤 사회적 가치, 공공의 이익 이런 걸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좀 빨리 받아들이고 이거를 좀 실천해내야 되는 게 전 진보 정당이라고 이렇게 착각.
그래서 진보정당, 그래서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그러니까 그 진보냐 보수냐를 갈릴 때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사회적 진보나 이런 걸 갖다가 봤을 때 그분들은 참 애매해요. 진보나 보수로 나누는 건 당의 정체성을 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주의 정당이다. 무슨 뭐 이제 친환경 정당이다. 녹색당 같으면은 그렇게 당을 평가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구분법이다.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하는데 너무 좌파, 우파 나누면은 좌파라는 것들, 사회주의 정당 이런 것들 우리가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진보다 보수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당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우리 옛날에 PD 운동권 계셨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좌파라는 걸 당당히 해요. 난 좌파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보 보수로 당을 나누는 것은 조금 혼란이 있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진보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서지 않네. 저 사람들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굉장히 인권이라든가 노동 조건의 개선 이런 거는 굉장히 진보적인데 산업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최백은 교수님이 창당에 앞장서셨잖아요. 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용상 정치개혁연합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 창당에 대해서 이제 글도 쓰시고 페이스북에다가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경제학자로서 그 왜곡돼 있는 보수진영 보수 언론에서 지금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적들에 대해서 그 실상을 소개하고 또 그 성과를 갖다 이제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갖다 충분히 하도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그래도 이제 창당까지 하실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다가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은 똑같이 이제 그 플랫폼 정당으로서 내용적으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도 들어오고 정의당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같이 여기서 우리가 비례를 갖다가 많이 당선시켜서 그 이제 그 보수들이 그 미래통합당이 갖고 가려고 하는 훔쳐가려고 하는 그 비례 의석을 막아내고 우리가 그 파일을 많이 키워서 파일을 나눠서 각자 갖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제 개념은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은데 그 조금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주체들이 일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치개혁연합은 이 2016년도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성과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그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계승하자 이런 취지로 모여 있는 그 시민 원로 단체들이 아까 말한 그 시민 주권연대인가 그 단체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하여는 이제 조국 사태 속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낸 우리 촛불들이 있죠. 새로운 촛불들. 2016년도 촛불하고 다른 2019년도 촛불이 있죠. 그 촛불에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고 내용적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서초동 집회하고 여의도 집회를 주관했었던 개국본이라는 단체에서 최백은 교수님하고 함께한다고 하던데 개국본 완전히 스타죠. 그런가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국본이 참 대단하게 보는 거는 전에는 진짜 그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면은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진보연대든지 이런 진보 단체들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대규모 집회들 무슨 뭐 몇만 단위, 몇십만 단위 이를 갖다가 사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촛불도 초창기에는 뭐 한 중학생의 그 피켓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됐군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판을 키운 거는 이제 진보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연대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어디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100만, 200만을 갖다 만들었는데 조국 사태의 촛불은 진짜 진보 진영이라든가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조직되지 않았지만 조직된 것 같은 그런 우리 그런 시민들 진짜 풀뿌리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주도를 하고 근데 개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나선 거 아닙니까? 그 주최 측 이름도 조금 어찌 보면 상스럽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시민연대 무슨 뭐 총연맹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국본 이렇게 있다면 개싸움을 하겠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전 좋았어요. 원래 그 개국본이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그 일본 노제편 운동할 때 맞아요. 정부는 그냥 외교적으로 일을 처리해라. 가서 우리가 싸우는 거, 불매운동하고 이러는 거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제 개국본이 이제 그때 이름이 처음 나왔는데 이분들이 200만 집회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뭐 보수 쪽에서 200만 안 된다, 뭐 어쩌고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서초동 사거리를 완전히 꽉 채웠어. 꽉 채웠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일단 시민운동가들이, 운동가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하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서초동 집회할 때 우리가 이제 그 1회부터 나가셨잖아요. 첫 집회부터. 그때 뭐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모였다가 그게 나중에 뭐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하고 대규모로 커져버렸는데 그게 굉장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지껏 정치 이런 격변사를 갖다 그래도 많이 본 사람인데 저는 그 굉장히 큰 의미를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역량이나 축적된 그런 힘들이 또 시민들의 힘들이 창당에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네.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셋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하나로 뭉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뭔가 하나로 뭉치면은 동력이 더 극대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이제 셋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민주당이 셋 중에 어느 한 곳과 한 곳에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후보는 우리 후보를 찍어주시고요. 비례는 저당을 찍어주세요. 이런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로 몰표를 줄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세 개가 되게 되면은 어느 한쪽이라도 민주당이 어느 한 당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당원들 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표가 분산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손해가 볼 수가 있고 특정 정당은 또 3% 선을 못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을 봐서 그런 건데 저는 열린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는 여러 가지 구성원 뭐 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합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열린민주당은 그 일회성 정당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렇죠. 상설 정당이 되는 거고, 시민을 위하여는 이제 페이퍼 정당이에요. 플랫폼 정당인데 일회성 정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그런 어떤 그런 게 잘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향들이 엇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단체는 두 창당 그룹은 좀 합했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비례 정당들이 성공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든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정당 득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우리 후보를 찍어주시고요. 비례 투표는 우리 안 주셔도 되니까 어떤 당을 투표해 주십시오. 지정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 지지자, 또 대통령 지지자 이런 분들이 대거 거기다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면은 참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열린민주당이 사실 누가 봐도 본인들은 자발적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 또 정봉주 의원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 어느 비례정당이든지 간에 정의당이나 그 녹색당, 뭐 노동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욕심을 내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이 법에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제도로 갖다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게 되면은 민주당이 편하게 어느 당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역풍이 있거나 어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일단은 많은 정당들이 모여야 된다. 가능하면은 군소정당들이 그런 정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저 당을 찍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지지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움직여야지 일단은 성공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저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 중인 비례 정당들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 이런 건 없나요? 뭐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말도 있고, 일부는 팬클럽 만들듯이 너무 쉽게 정당을 막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요. 예. 정당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다가 네. 이제 뭐 주의, 그러니까 이념이죠. 네. 주의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 이걸 이제 정당이라고 이제 속칭 규정을 합니다. 규정을 하는데 실제 지금 얘기되는 플랫폼 정당들은 이런 건 없죠, 그냥. 무조건 선거에서 비례를 지키자. 네. 그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그 플랫폼 정당일수록 일회성 정당일수록 균형감 있고 그다음에 대중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중적 신뢰는 인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인기 있다 막 하는 거 하고 왠지 저 사람은 썩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심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니야. 쉽게 말해 안티는 있을 수 있어도 무시당하거나 불신당하지 않을 그런 리더십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못 믿겠는데 저 사람 뭐 자기가 좀 친한 사람 챙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되면은 그 공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서로 이제 불신을 받게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정당이 그 페이퍼 정당이 이제 실패한다. 플랫폼 정당이. 그래서 진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너무 이제 팬클럽 만들듯이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쉽게 정당을 생각하고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선거가 앞두고 지금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갑자기 의석을 막 뺏기게 됐고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민주당이 그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사랑받는 정당은 아니에요.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지금 개혁이 흔들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자칫 이 집권 후반기에 흔들릴 수가 있다.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실패해서 그 성과를 못 내게 되면은 다음에 뭐 누가 됐든지 정권을 갖다가 연장받을 수가 없다. 정권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나마나 지금 하는 짓고라지 봐서는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러다 보면 또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모두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탄핵받아서 대통령이 힘들게 돼서 또 포토라인에 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제2의 노무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만 불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지금 막 당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 문재인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열정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청당이 조금 뭐 가볍게 생각되는 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어차피 이게 플랫폼 정당이고 일회성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인다고 지금 보이는 건 현상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절박감이 있습니다. 절박감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 그 시민들의 그 비례정당의 창당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그런 진정성과 무거움을 과연 그 정당을 주도하는 사람들
또 앞으로 그 안에서 공천을 하고 당 운영할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면서 어떤 민의를 왜곡하고 그 사심이 들어가고 뭔가 독선으로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정치나 운동이나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정당 이런 정당 안에서 또 재현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은 좀 한번 해봅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어떤 그런 찬성인 입장이신 건가요? 결국에. 이제 서로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우리 벤자민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좀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실 누가 도둑질한다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됐다고 나도 도둑질하면은 나도 도둑놈인 거고, 누가 뭐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리면 나도 폭력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좀 안 좋은 거 같고, 그건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러 개혁 과제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거를 빨리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은 그것도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요, 저는. 뭐 찬성? 복잡하네요. 네, 찬성. 아직 반대해서 조금 이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 정도로 가진 거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대였습니다. 제가 이제 페북에 글도 쓰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는 첫째는 이제 정치가 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4+1 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건 있어요. 이 선거제를 안 해주면은 공수처법이나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 해준다. 이런 그냥 그 반협박성 이것 때문에 끌려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거의 70%의 찬성을 얻은 법안들이에요. 그러나 이 연동형 비례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찬반이 굉장히 엇비슷하게 갈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내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그 정신이 그 안에 녹아 있고 말씀대로다가 이제 정치적 신의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례정당 만드는 것은 진짜 꼼수를 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획득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47석 비례 의석 중에서 8석만 갖고 오더라도 나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판단을 했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정도를 가자.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항상 얘기했었지만 부끄러운 승리를 갖고 가면 안 되겠다. 당당한 패배, 부끄럽지 않은 패배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당한 패배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더라. 잘못되면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당한 패배가 모양은 그럴듯한데 꼭 최선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비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가 찬성하고 반대가 아니라 이제 흐름이 벌써 대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은 필요치 않다. 더 이상 논쟁은 필요치 않다. 이게 가게 돼 있고 지금 창당이 시작이 됐어요. 선관위에 이제 그 등록도 되고 하니까는 그럼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이냐, 어느 형태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범진보 이제 그 비례선거연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진보 정당들이 다 들어와서 민주당도 합류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각 정당에서 후보를 다 내는 거죠. 그러다 각 정당의 비례 후보는 다 없는 겁니다. 그 비례정당 만들어진 연합정당 내에서 후보를 다 내가지고 그 안에서 후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당은 몇 명 뭐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 이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독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의당이 꼭 난 20석 하겠다. 난 죽어도 20석 하겠다. 몇날 교섭단체 하겠다. 그런 꿈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거는 과거 보궐선거 때, 동작구 보궐선거 때, 우리 그 노회찬 후보가 출마했을 때 850표 차이로 졌는데,
그때 그 김종철 후보가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000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1%였어요, 1%. 그럼 그 1% 때문에 노회찬 대표가 지고 지금의 저 적폐덩어리 심상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박빙의 선거에서는 나경원이요? 나경원이 나온 거죠. 이름도 자꾸 헷갈리네. 그런데 이제 박빙의 선거에서는 그 정의당이나 진보정당들의 힘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이제 국민당에 빠졌기 때문에 양강 구도로 갈 거예요. 다른 정당, 군소정당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힘을 쓸지는 저는 못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수도권에 물론 몇백 표, 몇십 표 짜리로 승부도 나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빌미로 비례를 내지 마라. 이런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또 나중에 생각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제 진보 정당들하고 무리하게 그냥 신경전하고 뭐 하느니 그냥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이제 반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가고 원칙대로 당당하게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힘을 좀 당원 지지자들이 힘을 좀 실어주는 그래서 그 당이 좀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하고 적당한 협조와 긴장을 같이 갖고 있는 정당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서 열린민주당에 오늘 당장 뭘 결정을 하고 하면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에 제가 한 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읽은 것 같아요.